인천 여행 가방에서 발견된 이 할머니 시신 사건. 경찰이 시신이 발견된 지 사흘 만에 살해 용의자의 이름과 얼굴을 알리면서 공개 수배했습니다. 용의자는 피해자와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남성이었습니다. 배상훈 서울디지털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 이번 수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배 교수님하고 대담하기에 앞서 공개된 이 용의자 수배된 모습 한번 살펴보고 이야기 나눠가도록 하죠. 네, 보여주시죠. 네, 이 55살 정형근입니다. 유력한 용의자인데요. 키는 165에서 170cm고요. 보통 체격에 다리를 약간 절고 있다고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이 공개 수배된 모습 잘 보시고 조금이라도 이 단서가 될 만한 게 있으면 주저 말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배 교수님, 일단 이 겉으로 봐서는 좀 호남형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래서 초기에 사실은 그 흰머리가 발견이 안 되고, 그러니까 그 모습이 없어갖고 네. 이제 나이 추정이 좀 잘못됐습니다. 40대 초반이라는 처음에 그랬죠. 근데 사실은 네. 이제 이제 그것 때문에 좀 초기에 이제 실패를 한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시장에서 이제 상인 비슷한 걸 했던 사람들이고 아니면 다 일용직을 했기 때문에 네. 그런 외모적인 차이 때문에 그런 면이 있었을 것 같고요. 네. 다리는 6박자로 걷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약간씩. 그래서 조금 독특하더라고요. 예, 독특합니다. 네. 이제 왼쪽 이렇게 해가지고 6박자로 걷기 때문에 사실 특정하기는 어렵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네. 또 얼마 전 그 수원에서 발생한 토막 살해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박준범 그 사건 그 살해 용의자가 이제 잡혔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수사를 통해서 범인을 붙잡은 뒤에 그 용의자의 신원을 이제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름하고 이제 얼굴을 공개를 했는데 이번 사건과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예, 그 당시에는 이제 처음에는 그 사람의 얼굴을 몰랐기 때문에 못했던 거고, 이제 그때는 이제 잡은 다음에 특정 강력범죄의 신원 공개에 대한 법으로 인해 갖고 공개를 한 거고요. 만약에 그때도 이제 일정 정도의 혐의점이 있는 사람이었으면 공개 수배를 했을 것이고요. 네. 지금은 이제 거의 많은 증거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공개 수배를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네. 사실은 이거는 좀 안타깝게도 네. 이 공개 수배를 했다는 것 자체가 수사의 초기 실패를 자인하는 겁니다. 지금 사건 발생한 지 사흘 만에 이제 뒤늦게 공개 수배를 한 건데 어떤 그렇죠. 좀 구멍이 있었습니까? 글쎄요, 이게 보통 골드타임을 놓쳤다고 하는데, 네. 초기 22일 정도, 밤 정도 되면 사실은 신원이 확인됐고. 그렇죠. 22일 날 낮에 예, 예. 이 이제 여행 가방이 발견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지문 확인하고. 그리고 CCTV도 확보했을 것이고. 그렇죠. 그러면은 보통 주변에 있는 모임 관계자들 다 확보된 다음에, 네. 저는 이제 처음에 이 사건을 접했을 때 23일 정오 정도에는 범인이 잡힐 줄 알았습니다. 네.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제 그 중간에 한 하루 정도를 까먹은 격이 돼 갖고요. 네. 사실 물론 열심히 수사하고 있겠지만 그 부분이 지금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네. 보입니다. 이 하루를 까먹은 뭔가 그 경찰 내부에 원인이 있었던 것 같아요. 글쎄, 그게 좀 말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라 네. 그런 부분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범인을 잡을 수 있는 골든 타임을 조금 놓친 것 같다. 이제 이런 네. 지적이신데. 지금 이제 뒤늦게 이제 관련해서 이 할머니, 숨진 할머니, 이제 그 시신으로 발견된 할머니와 이 50대 이 용의자와 평소 알고 지내고 또 당일날 술까지 마셨던 장면들이 포착이 됐다. 또 주변 가게 여러 가지 증언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용의자를 잡아봐야 알겠지만 과거의 이러한 사건에 비춰 봤을 때 범행 동기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 같은 프로파일러들은 사실은 이 어떤 도구로 상흔을 통해서 이제 그 동기를 추론을 하거든요. 네.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이중 동작이 들어갑니다. 둔기를 사용했고 그 다음에 흉기가 사용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럴 경우는 동기 부분은 사실은 어떤 치명적이지 않은 흉기이고 치명적인 둔기 이렇게 본다면 사실은 계획적인 것보다는 우발적인 게 좀 가까운. 그래서 네. 이제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네. 흔히 말하는 우발적으로 말다툼 속에서 공격을 하게 된. 네. 특히 이제 얼굴 부분이 공격이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원한 관계는 아닐 것이다. 그렇게 추정할 수 있는 그런 걸 보고 이제 추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네. 그리고 이렇게 흉기와 둔기를 사용해서 이제 범행을 저지른 다음에 그걸 여행 가방에 담아서 주택가 부근에 이렇게 버린 그런 것은 어떤 심리 상태라고 봐야 됩니까? 근데 이제 그 주택가라는 것도 사실은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 이 사람이 걸어서 갈 수 있는 가장 최대치까지 간 것 같습니다. 네. 말하자면 차량을 준비했다고 하면 더 멀리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CCTV에서 보시는 것처럼 힘겹게 끌고 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런 계획성이 없는 상태에서 가장 멀리까지 갔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그러니까 말하자면 당혹스러움,
속에서 시신을 처리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여행용 가방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밤에 그 갖다 놨던 부분 때문에 네. 그 도심이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좀 밤에는 사람이 안 다니는 이런 것이 보여집니다. 네. 자, 또 YTN 입수해서 이 수사에 이제 결정적인 단서가 됐던 이 CCTV 화면이 있는데요. 또 화면 좀 보시면서 설명을 드린 다음에 또 대담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저 모습이 이제 잔치집에 간다면서 나간 뒤 길거리 CCTV에 찍힌 이 피해자 모습인데요. 용의자의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어요. 이틀 뒤에는 이 용의자가 여행용 가방을 들고 어디론가 이제 급하게 가는 모습이 찍혔는데요. 지금은 아직 그 그림이 안 나오는데. 네. 자, 이 여행용 가방에 할머니 시신이 이제 들어 있는 겁니다. 네. 네, 지금 이제 그 장면이죠. 네, 지금 여행용 가방을 끌고 지금 용의자가 그 시신을 이제 버리려고 이제 이동하고 있는 이 CCTV 화면인데요. 자, 이러한 모습을 보면은 앞서도 이제 우리 배 교수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좀 우발적인 범행일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일단은 동선이 너무 많이 노출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계획성이 있었다면 최소한의 동선을 가지고 움직였을 텐데 동선이 많이 노출된 부분이 있고, 일단은 차량 준비가 미흡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그런 부분을 또 최단 거리가 아니라 조금 빙 돌아가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참 계획성은 좀 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렇게 지금 화면에도 나오지만 평소 이렇게 CCTV에 자주 노출되는 그러한 곳에서도 저렇게 아무 꺼리낌 없이 그 시신을 좀 버리고 또 혼자서 이렇게 전화를 걸면서 어디론가 가는 모습, 저걸 알고 저렇게 하지는 않았겠죠? 그렇겠죠. 아무래도 그런 어떤 CCTV 부분에선 그걸 완벽하게 다 계획했다고 하면 그건 상상하기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건 계획성은 많이 좀 떨어진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용의자가 이제 범행 직후에는 전화를 켜놨다가 이게 언론에 알려진 뒤부터는 아예 이제 스마트폰 전화를 꺼놔서 지금 종족을 제대로 지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어디선가 이 지금 뭐 언론의 보도를 보고 있다 뭐 이렇게 추정할 수 있을까요? 보통 이런 범죄자의 심리 상태는 초기는 당황, 그다음에 호기심, 그다음에 참여 이렇게 바뀝니다. 그다음에 다시 이게 반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는 가장 먼 곳으로 도망갔다가 그 다음에는 조금씩 이제 상황을 알려고 노력하는, 지금 상태는 그런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용의자의 이제가 벌써 그 어떤 경찰의 추적 지역, 지금 인천 지역을 벗어났을 것이라는 이제 소식이 들리고 있거든요. 이제 뉴스로도 전해드렸는데 경찰은 정확하게 인천을 벗어났다 이렇게 뭐 확인은 해주지 않고 있어요. 그만큼 지금 추적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로 봐서는 CCTV는 핸드폰은 당연히 쓰지 않을 것이고요. 네. 지금 상태로 봐서는 공공 터미널의 CCTV라든가 네. 아니면은 주변의 블랙박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찾고 있는 것이고, 경찰의 입장에서 사실은 뭐 인천을 떠났다고 하는 것이 실제 그래서 하는 건지 수사상의 기법상의 것인지 네. 좀 더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근데 조금 골든타임을 놓친 건 뭐 맞는 네.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제 공개 수배도 됐고요. 또 CCTV 화면에서 그 용의자의 이 걷는 모습을 보면 좀 약간 절면서 걷기 때문에 금방 노출이 될 수도 있다 보니까 어딘가 이제 은신해 있을 가능성이 더 높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상태에서는 은신해 있는 상태에서 주변 상황을 많이 보겠죠. 네. 저희 지금 이 장면도 보고 있을 것이고요. 굉장히 근데 문제는 좀 궁금해 많이 할 겁니다. 네. 지금 상태는 그런 상태일 겁니다. 자, 이제 앞으로 이 경찰이 조금 더 빨리 이 용의자를 붙잡기 위해서는 뭐 시민들의 제보가 또 결정적일 텐데 아직까지 이제 흉기나 그 범행에 사용했던 도구도 확보를 못했어요. 지금 앞으로 이제 경찰 수사에서 중점적으로 이제 들여다봐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범행 도구를 찾는 게 가장 핵심적이고요. 그 다음에 동기를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범행을 잡아야지 되겠지만은 어떤 이유 때문에 이 범행이 됐는지 그게 중심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지금 상태에서는 시민들의 제보가 가장 결정적일 것 같습니다. 적극적인 네. 제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상훈 서울디지털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